여러분, 온라인에 내가 쓴 댓글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? 근데 만약 그 배후에 거대 언론사랑 국가 권력이 있다면요. 이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JTBC와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론 조작 의혹, 이른바 침묵의 고발에 대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. 먼저 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누가 누구를 고발했는지, 또 어떤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지, 법적으로는 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까지 함께 고민해보죠. 네, 그럼 첫 번째 순서, 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정말 모든 일의 시작은 유튜브 영상 딱 하나였거든요. 도대체 어떤 영상이었길래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서 공식적인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진 걸까요? 실시간으로 댓글이 삭제되는 걸 보고 있다.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. 이 문장 하나가 이 거대한 논란에 불을 붙인 거죠. 누군가 의도적으로 댓글을 지우면서 여론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의심이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로 확 퍼져나갔습니다. 29,000.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. 바로 문제의 그 영상에 달렸던 댓글 수입니다. 대통령이 JTBC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장면을 편집한 영상이었는데요. 이게 공개되자마자 와, 정말 순식간에 29,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어요.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 좀 비판적이었던 거죠. 그런데 바로 그 댓글들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.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을까요?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. 당시 국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정말 큰 사건이 터져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하필 바로 그 시점에 대통령의 예능 출연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럴 때냐 하면서 비판을 쏟아냈던 거고 이게 바로 초기 부정적 여론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온라인에서 시작된 논란이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. 그럼 이 고발 사건의 당사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? 누가 고발하고 또 누가 고발을 당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고발인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입니다. 그런데 피고발인 명단을 보면요. JTBC의 경영진과 제작진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대통령실 관계자 2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게 그냥 방송사가 알아서 한 일이 아니라 혹시 권력이 개입한 거 아니냐?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논쟁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.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건 이게 잠재적인 범죄 혐의를 따지는 공식적인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뜻이죠. 자, 그럼 고발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작 수법은 구체적으로 뭘까요? 고발장에 따르면 이게 그냥 댓글 몇 개 지운 수준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2단계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.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미셋입니다. 말 그대로 그냥 초기화시킨 거예요. 29,00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린 영상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린 거죠. 모든 비판을 한순간에 없애버린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필터링인데요. 새로 올린 영상에는 비판적인 댓글만 쏙쏙 골라서 체계적으로 지우고 우호적인 댓글만 남겨둬서 마치 여론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. 이게 바로 고발 내용의 핵심입니다. 고발인들은 이 사건에 대댓막 사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. 댓글을 틀어막는다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인데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욕설 같은 악성 댓글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판적인 목소리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려는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었다. 바로 이 주장을 이 단어 하나에 담아낸 거죠. 네, 그럼 이제 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고발인 측이 피고발인들에게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과연 무엇일까요? 세 가지 핵심 혐의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,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,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공무원의 직권남용입니다. 바로 이 마지막 직권남용 혐의가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거죠. 첫 번째,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.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댓글을 지우고 영상을 다시 올리는 그 행위 자체가 JTBC의 정상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, 즉 업무를 방해한 거다.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.
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,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. 바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. 결국 모든 질문은 이걸로 모아집니다. 과연 JTBC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일을 한 걸까요? 아니면 정말 대통령실의 압력이나 지시,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걸까요? 자, 이렇게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. 검찰은 이제 이 사건에 남겨진 여러 개의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. 앞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핵심 쟁점은 아마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. 첫째, 그래서 도대체 누가 실제로 댓글을 지우고 영상을 다시 올렸는가? 실행 주체를 밝혀내야겠죠. 둘째, 그 과정에서 정말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가? 셋째, 법적으로 봤을 때 이 행위가 정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?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여론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진 조작행위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?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건의 파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. 결국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고발건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과연 어떤 목소리는 들리게 하고 또 어떤 목소리는 지워지게 할지 그 결정은 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